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지금 제주를 지나 통영에 상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오전 11시쯤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정오쯤에는 부산을 지나고 오후 1시쯤에는 울산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쯤이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태풍 영향으로 전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남쪽 지역의 피해가 걱정입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파도가 커져서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에 귀 기울이시면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태풍의 피해 지역 주요 지점에 CCTV를 준비해놨는데요. CCTV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제주, 목포대교, 포항 구룡포에 지금 저희가 CCTV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부산 동백섬에도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파도도 높게 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보입니다. 또 포항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이 CCTV 화면이 비에 완전히 가려서 정확한 상황이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태풍이 상륙한 경남 통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영 강구안에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막 태풍이 그곳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했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 통영시 강구안에 나와 있습니다. 약 30분 전만 해도 이곳은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 강도가 약간 약해졌습니다. 아마 태풍의 눈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람은 센 편이고 빗방울이 뺨에 닿으면 따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 강구안에는 200여 척의 선박이 태풍을 피해 피항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에 선박들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신호등이 흔들릴 만큼 강한 비바람이 부는 모습을 봤는데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남 일대에선 피해 사항이 속속 접수되고 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 소방본부에선 30건 이상 태풍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에 떨어지는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배편이나 항공편도 지금 다 결항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구안에는 200여 척의 배가 피항해 있습니다. 바로 옆 통영 여객선 터미널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 30여 개 여객선 항로도 물론 항공편도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와 창원시 마창대교 운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 예정됐던 축제라든지 행사들도 다 지금 취소가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페스티벌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3만 명가량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어제 오전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창원시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릴 예정인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태풍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또 진주나강 유동축제와 산청 한방약주축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장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오쯤에 이 태풍이 부산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벌써부터 지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몸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인데요. 뒤에 파도 보이시나요? 집채만한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며 이 모래 방벽을 그대로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까워왔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잠시 뒤인 정오쯤 부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되는데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서면역 앞에서는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와 인도를 덮치고 공사장 펜스도 부서졌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기장군 갈치고개에선 도로변 나무가 쓰러져 지나가던 SUV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태풍으로 모두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태풍이 예보될 때부터 또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 파도와 해일 우려였는데 지금 이 구석찬 기자가 전해준 상황만 봐도 지금 해일의 크기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제 예방 대책은 좀 잘 마련이 됐습니까? 네, 일단 바다 쪽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선박 입출항은 어제부터 전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중단이 됐습니다. 광안대교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 2개 도로가 전면 모두 7개 도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낙동강 유역에는 오늘 아침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지자체 주민들에게 경고 문자와 방송이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의 방과 후 수업은 물론 교육활동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뭐 정상적인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운대 해수욕장 등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대 행사 시설물은 어제 모두 철거됐습니다. 적자는 차질이 빚어진 건데 그래도 일부 프로그램은 영화의 전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를 향한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태풍이지만 영화의 전당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100m 넘는 줄을 서며 영화 관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부산은 언제가 고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부산은 태풍 반경에 있는 지금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이후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13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부산은 오후까지 내륙에는 120, 해안가엔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부산 상황 알아봤습니다. 뭐 화신하셨겠지만 워낙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해일도 높게 이는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 어떤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류 기자, 이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상륙해서 지금 부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9시 50분 현재 통영에 지금 태풍 콩레이가 상륙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인 9시 현재 통영의 강수량은 88.7mm인데요. 현재는 더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근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오전 9시 현재 남해는 225.5mm, 진주는 165.4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제주도와 전남 여수 거문도 부근을 지난 태풍 콩레이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상륙한 경로를 이동한 상태이고 또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시쯤 부산 또 1시쯤 울산을 거쳐 이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네, 이동 경로도 조금 달라졌고 속도도 조금 빨라졌고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현재 남부지방과 남부지방 해상 대부분 그리고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오전 8시를 기해서 서울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재 콩레이의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또 최대 풍속은 초속 32m이고 강풍 반경은 340km입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던 콩레이는 현재는 힘이 좀 빠진 상황이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해진 태풍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과 또 대비 태세 어떻게 갖춰야 할지 지금 저희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와
이희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자, 윤 기자, 일단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8월 달에 쏠릭이 있었고 두 번째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설명해 볼까요?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18호 태풍 쏠릭이 첫 번째였고요. 올해는 지금 두 번째 태풍입니다. 당시 쏠릭은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나간다는 전망이 나와서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려가 컸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진도 앞바다에서 굉장히 태풍이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물러 사실상 태풍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를 지나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 콩레이 같은 경우에는 또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리는 것 같고 태풍 주변에 이 비구름 같은 것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특보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비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네. 태풍의 영향권에 직접 들고 있는 강원도 경상남도 지역, 남해안 지역 말고도 서울과 또 경북 또 중부지방,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그러니까 태풍이 아직 통영에 접근해서 상륙을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건 아닌데 태풍 영향권 다른데 밖에 있던 데 지역들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건데요. 아까 잠시 그 기상청 연결할 때 잠시 뒤에 부분에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태풍 콩레이의 그 모양을 살펴보면 태풍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태풍 콩레이는 약간 뒤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날개처럼 달려서 네, 그렇습니다. 가고 있다는 그게 거죠? 그게 이제 찬 공기,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던 찬 공기와 그리고 태풍이 몰고 온 그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종의 전선을 형성한 건데요. 네, 이 지금 전선 때문에 화면에도 이 콩레이의 예상 강풍 반경을 지금 보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저게 지금 보면 강풍 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태풍의 그 영향권으로 봐도 되는데 네. 지금 저 지역에서 보면 중부지방이나 뭐 강원도 지역은 윗부분은 지역은 좀 빠져 있는 상태지만 비는 어제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한반도 상공 그 북쪽에도 이미 저기압골이 형성이 돼 있고 네. 또 태풍과 지금 같이 달려서 오고 있는 그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셨던 빨간 영역이 가장 이 강풍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앞으로 태풍 예상 경로도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들었지만 궤도도 조금 바뀐 것 같고 또 이 상륙하는 시간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제쯤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될까요? 네, 지금 CCTV에 나오고 있는 그 부산 그 동백섬 그 화면을 보면 태풍이 지금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지금 느낄 수 있는데 네. 아까 기상청 연결해서 나왔던 것처럼 10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쯤이면 태풍은 이미 통영을 지나서 거제도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후 2시 가량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가 아마 최대 고비, 2시 이후가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시간은 태풍의 중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태풍의 중심, 그 반경이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한반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게 네. 반경, 그러니까 그 큰 지름에서 반 정도가 300km가 이미 300km가 넘기 때문에 그 예상 한반도 전역을 거의 다 덮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풍의 중심이 통영 인근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상 부산도 영향권에 들었고 남해안 지역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금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뭐 한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파도도 굉장히 세고 비바람도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CCTV도 바람에 계속 흔들리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 콩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파도가 위험한 게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릴 때 또 만조가 겹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많이 올라온 시기에 이제 태풍이 겹쳐서. 예. 일단 통영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중심이 상륙하는 통영의 만조 시간대는 오늘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로 나왔습니다. 네. 또 남해안의 만조 시간대도 사실 비슷해서 그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시간대와는 겹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태풍도 일종의 저기압, 굉장히 세력이 센 저기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만조라는 것 자체가 바닷물 수위가 일단 굉장히 제일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 그래서
바닷물의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바로 방파제나 그런 시설물을 넘어서 해일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데 만조 시간은 살짝 피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중심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네. 여전히 태풍의 영향 반경 안에 들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최근에 또 겪었던 태풍이 8월에 쏠릭이 있었고 이 쏠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독 경로도 자주 바뀌고 또 경로 변화가 심했었는데 이번 콩레이는 어떨까요? 오늘은 좀 뭐 상륙하는 시간이 조금 앞당겨지긴 했지만 예상 경로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태풍 쏠릭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예상 경로가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네. 한반도 상륙이 예정이 된 다음에도 그 상륙 지점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는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태풍이 움직이거든요. 고기압은 굉장히 키도 크고 세력이 센데 태풍이 아무리 세력이 커도 고기압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네. 고기압의 발달 크기,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쏠릭은 그래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잦은 힘싸움으로 경로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콩레이는 사실상 예상 경로보다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가을철이지 않습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단 일본 쪽으로 중심이 크게 이동을 했고 네. 세력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는 이미 찬 고기압, 요새 날씨가 좀 시원하고 아침엔 쌀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고기압 사이에 태풍길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 태풍길, 나 있는 길로 큰 변화 없이 이동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주 윗세오름에 718.5mm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네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600mm가 조금 넘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또 새벽 사이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718.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밤사이 제주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제주 공항에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제주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비바람은 어느 정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시간당 0.5mm의 비가 내리면서 빗방울이 흩날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만 초속 10m 안팎으로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까지 최고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된 만큼 안전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제주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 비바람이 무척 거셌고 특히나 이 8월에 쏠릭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던 곳이라서 또 이번 피해 상황이 더 유독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우선 밤사이 한라산엔 최고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또 제주시엔 336mm, 서귀포시엔 2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밤사이 제주도 각지를 돌면서 피해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거센 비바람에 이 신호등이나 간판이 부서지고 또 돌담이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긴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큰 침수 피해는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 바람이 거셌던 서귀포시에선 강풍으로 전신주 등이 파손되면서 1,148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는 오전 9시쯤 모든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편 비가 많이 내렸던 제주시에선 주택 23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총 61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부터 제주공항에 모든 항공편이 결항이 됐는데 여전히 결항 행렬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엔 태풍 경보를, 태풍특보를 비롯해서 윈드시어 특보 또한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는데요. 조금 전인 11시까지 운항된 항공편은 5편에 불과합니다. 또 운항 재개 예정 시간인 12시가 다가오면서 이 한산했던 공항은 조금씩 이용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결항된 항공편 총 170편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오후 1시쯤에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곧 건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 태화강 둔치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보니까 비바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울산 지역도 새벽까지 잦아들었던 비가 아주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주 세차입니다. 제가 시내 곳곳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가로수가 부러져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을 만큼 비바람이 아주 세차입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고 있지 않고 울산시청에 물어보니 가로수 두 그루가 쓰러져서 지금 치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2편이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윤 기자도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태풍 차바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태화강이 2년 전 가을이었죠. 이 태풍 차바 때 범람해서 큰 피해를 남겼던 그곳입니다. 이곳이 저지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콩레이도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울산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강변 둔치의 주차장이라던가 산책로, 그리고 잠수교 등은 모두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이 태화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겨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상인들은 어젯밤부터 가게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등 이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장을 한번 가보니 장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모두 문이 닫힌 상황이었고, 일부 상인들만 보초를 서러 나와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부산을 지나고 있으니까 울산에도 곧 근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울산에 가장 근접할 시간 오후 1시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울산은 평균 60mm의 비가 내렸고, 많이 내린 곳은 최대 160mm까지도 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은 태풍이 모두 빠져나가는 늦은 오후까지 울산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항구 지역은 해일과 높은 파도 등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니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까지도 지금 태풍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고속도로에서 토사가 쏟아져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경북 청도에서 오늘 오전 8시쯤에 승용차가 강을 건너던 중에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서 2명이 승용차 지붕 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신천 인근 도로 4곳이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이곳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 강원도에서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곳이죠. 어환희 기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과 침수 피해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서귀포시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등에서 1,148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주택 23동, 도로 31곳 등 61군데가 한때 침수됐고 교통신호기 10대도 파손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도 통제됐는데요.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78개 항로의 여객선 139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 이후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긴 상황입니다. 오늘 낮 12시 이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에 404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어환입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JTBC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피해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보 영상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보 영상들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뭐 어떤 장면보다도 더 생생한 영상들인데 저희 이희정 기자와 함께 저희 제보 영상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영상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네, 먼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네. 화면 보시고 계실 텐데요. 제주시 해안동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5시쯤인데요. 도로에 물이 가득 차면서 역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경찰도 뭐 몸을 못 가두면서 현장을 통제는 하고 있긴 한데 도로 표지판이 뽑혀서 쓰러진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이동한 네, 걸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이라고 하는군요. 뭐 비바람에 지금 뭐 도로 위에 물이 저렇게 흩날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지금 부산 사하구면 지금 태풍의 뭐 거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에서 영상에서도 보듯이 지금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상황이 바람이 더 세지고 비는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좀 볼까요? 네, 제주 해안동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물이 네, 조금 완전 전에 역류를 제가, 하는 거였어요? 설명했던 바로 그 영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저녁 5시쯤인데요. 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보자가 이제 차량에서 이동 중에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차면서 이제 바깥 모습을 직접 촬영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로에 흙탕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제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저렇게 도로인데 사실 뭐 강이나 다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사실상 지금 운행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에 바람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물이 네 바퀴를 다 이렇게 띄우게 되면 순간적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 상류에서 더 큰 물줄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영상을 좀 볼까요? 포항시 문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이게 제보자 김한빈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 영상인데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지금 양수기로 물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보시면 이제 차량 바퀴들이 굉장히 이제 살짝 잠긴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바닥이 전체적으로 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입구에 양수기를 일단 설치를 해서 빼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면에서는 사실 양수기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침수 피해가 좀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나온 부분에서는 그 빨간 호스로 지상으로 좀 물을 빼는 모습이 잡히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빗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음 영상을 볼까요? 이번엔 거제 둔덕면의 양식장의 영상이군요. 네, 이것도 역시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굉장히 거칠게 치고 있고요. 이게 양식장까지 파도가 거칠게 밀어 닥치면서 이제 양식장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이 파도 밀려드는 모습에 이제 배 위에서 제보자분께서 서서 잠깐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서 있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뱃길이도 저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데도 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파도도 계속해서 높게 치고 있네요. 네, 지금 어선 일부는 좀 대피를 한 것 같고 옆으로 미리 대비를 해서. 네, 다음 영상을 좀 볼까요? 이번에는 여수 문수동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북 지역인데요. 이게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운동장에 지금 빗물이 가득 차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오리 3-4마리 정도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여 있는 물에서 오리들이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네, 이 운동장인 거죠? 여기? 네, 맞습니다. 지금 축구 골대도 좀 보이고요. 이 잔디 위에 이제 물이 저 정도로 많이 차서 인근에 있는 오리들까지 저기로 이제 모여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좀 봐볼까요? 뭐 한눈에 봐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울산 해안가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고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울산도 부산처럼 태풍에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 되고 뒤에서 보면 파도도 굉장히 지금 세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보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좀 볼까요? 경남 통영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통영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직접 상륙한 곳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태풍이 상륙한 뒤인지 후인지는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굉장히 도로에 지저분하게 나무에 떨어진 네. 것들이 좀 널브러져 있어서 밤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나무들도 뭐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저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영상도 지금 제보자가 차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면서 이제 폭우가 내리는 모습을 시내 모습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방금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산 영상인데 지금 간판이 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지금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PC방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 이제 PC방 간판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내려가면서 저렇게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뭐 다행히 지금 이 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 같진 않아서 뭐 정확한 상황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육안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행인이 막 지나가는 사이로 이제 이렇게 신호등이 파손이 되면서 네.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찔한 상황을 지금 네.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육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이제 파손돼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경찰이 이제 도로를 또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기에는 육안상으로는 이제 차량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인명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걱정되는 간판으로 보입니다. 영상입니다. 지금 우산을 쓴 행인의 모습도 볼 수가 네, 있었고요. 살짝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늦었어도 그러니까 태풍이 강한 비도 있지만 이번 태풍도 지금 초속, 순간 풍속은 초속, 최고 풍속이 초속 30m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서 있는 나무나 간판 정도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져서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대비를 하고 지금 바꿔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해야 된다면 그런 대비를 항상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 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제보 영상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 지금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이 특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서 이 태풍 피해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 보면 제주 윗세오름에 718mm의 비가 왔고 네. 또 지리산도 331mm의 비가 왔는데 지금 다 이게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 거대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저기압 뭉치, 그런 구름 뭉치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동을 하다가 산 같은 높은 장애물을 만나면 비를 많이 뿌리고 그러면서 팽이가 돌뿌리에 걸리는 것처럼 회전 반경, 회전 속도가 약해지면서 세력이 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 방금 7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 또 지리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굉장히 많은 강우량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태풍 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CCTV에 지금 그런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 현재 975 헥토파스칼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2m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많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강도도 지금 중형을 유지하고 있고 크기도 중형. 그러니까 강풍 반경이 330km에 이르는 중형 태풍인데요. 예상하기로는 중심 기압이 더 높게, 그러니까 더 세력이 약해질 걸로 예상됐고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최대 풍속이 초속 20m대 후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다음에도 크게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동 속도가 시속 41km로 꽤 빠른 편이거든요. 예상보다 좀 빠른 편이어서 접근 피해를 주고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경남 거창에는 154mm의 비가 내렸다고 하고 부산 금정에도 178.5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 윗세오름 718.5mm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부산 동백섬의 모습과 제주 성산 일출봉, 목포대교, 포항 구룡포의 모습을 저희 CCTV로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부산의 모습 보셨지만 저희가 이 뉴스 특보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개해드린 것보다도 좀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고 또 파도의 세기도 좀 더 강해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제보 영상도 봤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또 태풍 피해도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가급적 저희가 전해드리는 특보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이 비도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바람도 굉장히 센 편인데 지금 기상청에서 집계하는 그 1최대 순간 풍속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달래밭 그 제주 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초속 50.2, 그러니까 시속으로 변환하면 시속 180km 정도의 아주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 솔릭 때에도 초속 60m 정도. 그러니까 태풍 솔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풍 콩레이보다는 세력이 더 강한 상태에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버금가는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나왔다는 거는 태풍의 세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고 매물도도 지금 초속 40.7m, 또 전라남도 신안의 가거도에도 초속 37.4m의 순간 최대 풍속 기록이 잡혔습니다. 네, 지금 뭐 제주 해안동의 모습 다시 보고 있습니다. 배가 저렇게 물이 역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소개해드린 영상이긴 합니다만 제주에 저희가 7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가 왔다는 모습을 지금 시청자분의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서 찍은 영상인데도 저렇게 이 도로가 완전 강물처럼 변해서 굉장히 지나가기가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역류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도 태풍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겠죠? 그렇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해상에서 그러니까 태풍이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수증기거든요. 태풍은 수증기가 없으면 힘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태풍이 그 바다에서 더운 바다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힘이 가장 셀 때 먼저 도착하는 곳이 제주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제주도민분들은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지만 아까 나왔던 장면처럼 도로에 물이 역류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큰 물줄기가 밀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도 뭐 파도가 저렇게 밀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콩레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태풍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여름 태풍이 아니고 또 가을 태풍이 유독 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0월 태풍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상 관측을 1904년에 시작했는데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10월 달에 영향을 준 태풍은 3.1개, 그러니까 평균 3개 정도, 전체 다 합해서 3개 정도입니다. 네. 한반도에 그러니까 발생한 태풍이 총 349개였는데 이 중에 한반도를 10월에 찾은 태풍은 이번 콩레이를 포함해서 10개고 이 중 4개가 2013년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4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10월 태풍이 이제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을 태풍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가장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인은 지구 온난화인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로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면 태풍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온도와 수증기,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태풍의 좋은 먹잇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에너지를 받는 그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또 해수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습도가 최대 1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도 많아지고 또 적도 부근에서는 계속 태풍이 발생을 하지만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에는 찬 공기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태풍이 많이 피해가거나 튕겨져 내려갔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 길도 열리고 또 태풍이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태풍의 그 강도, 빈도, 그러니까 개수도 많아지고 또 피해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태풍, 이 가을 태풍의 피해가 큰 이유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뜨거운 공기를 가득 품고 올라오는 저기압인데요.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려나면 바로 그 찬 공기가 상공을 장악을 하는데 매우 뜨거운 공기와 또 매우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선도 그의 영향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워낙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또 이 뜨거워진 해수면 온도가 요즘은 뭐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태풍이 발생한 것일 테고,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내년 내후년도 여름은 계속 더울 것 같고 이렇게 온난화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가을 태풍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추론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전망되고 실제로 그 지금 보면 기상청에서 집계한 그 태풍의 피해 순위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태풍은 8월 달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 가장 많은 태풍,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루사인데 이게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또 가을철에 발생을 한 거였고요. 또 매미 같은 경우도 2003년에 발생했던 매미도 4조 2천억 정도의 피해를 줬는데 이것도 9월 중순에 발생을 해서 영향을 준 태풍입니다. 또 아까 울산 연결했을 때 태화강 복람을 시켰던 그 2016년 태풍 차바도 역시 10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네. 가을 태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보 영상이 또 추가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또 영상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대구 신천동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다리와 가깝게 저렇게 흙탕물이 불어나 있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이게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이 네. 상당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사들까지 이제 밀려오면서 다 이제 흙탕물로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 보이고 네. 이게 옆으로 보면 이제 다리 밑으로 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은 이미 물에 잠겨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들도 다리 위에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위태롭게 좀 주정차 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제방과도 지금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네. 괴로워 보이고 그 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리 교각과 그 상판 그 사이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붕 떠서 떠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 아까 그 제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높이가 아직 좀 여유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석찬 기자. 백사장 쪽 가까이 내려갔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10시 30분쯤에 전해드린 위치에서 이 백사장 쪽으로 잠깐만 내려와 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백사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백사장인지 바다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구분이 힘든 상태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으면서 이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세우던 모래 방벽도 그대로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해운대구에선 현재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잠시 뒤죠. 11시 반이나 12시 사이에 이 부산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풍은 초속 30m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2년 전에도 비슷한 경로였던 차바의 트라우마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는 곳인데요. 피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방파제를 넘은 폭풍 해일 때문에 1층 상가 30곳과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자동차 30대가 침수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마다 침수를 막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하고 모래 주머니를 쌓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바람이 강하고 해일이 또 발생하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10시 30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피해도 상당했는데 지금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소방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0건가량이었지만 지금은 200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나무와 펜스 등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사고 외에도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강풍에 부산 서구와 중구, 동구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등이 뽑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앞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오늘 밤쯤 그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바람이 워낙에 거센 탓에 전신주가 뽑혀나간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이 상륙한 경남 통영을 이번엔 이동해 보겠습니다. 통영 강구안에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그것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했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 통영시 강구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과 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시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선주들이 나와서 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상인들도 조금씩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태풍이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소강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비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남 일대에선 피해 사항이 속속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소방본부에선 30건 이상 태풍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남해는 현재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통영 용남초등학교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등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배편과 항공편도 지금 결항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구안에는 200여 척의 배가 피항해 있습니다. 바로 옆 통영 여객선 터미널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남 지역 30여 개 여객선 항로는 물론 항공편도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와 창원시 마창대교 운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부산에 비해서는 좀 다소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비도 계속 내리고 있고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비는 계속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정오쯤에 태풍이 부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때가 가장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에는 울산을 지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32m,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전신주가 뽑혀나갔다든지 나무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통영 상황을 보니까 지금 태풍의 중심이 통영을 빠져나가서 내륙으로 이동 중인 걸로 보이는데 네. 이 태풍이란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 중심에서 오른편에 위치했을 때 더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네. 오른편에 있는 위치가 더 피해가 큰데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왼쪽 뒷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람도 잦아들고 비도 좀 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저희가 태풍 경로를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네. 도착한다고 할 때부터는 경로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로 예측에는 오차가 수백 킬로미터까지 나기 때문에 네. 사실 기상청에서도 이 경로를 전망하는 것은 크게 유의하지 않다. 어차피 그 영향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대해 향하기 때문에 그 선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는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에 위치했을 때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전화로 이 기상 전문가분 연결해서 지금 태풍 상황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태풍의 현재 상황 짚어보고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요령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태풍 피해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북상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고 위성 사진 보면은 비구름 대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 콩레이의 특성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특성이라면 이제 10월 5일 날 온 가을 태풍이고요. 이 태풍 진로를 보면 제주도를 그대로 덮치듯이 지나서 네. 남해상, 그게 오늘 오전 3시경이었고요. 9시 50분경에 이제 통영 부근으로 상륙을 해서 네. 이게 이제 태풍의 눈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통영이냐 뭐 마산이냐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통영 부근으로 하여튼 상륙을 해서 밀양 부근으로 지나서 영일만 토끼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네. 그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서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지난 건데요. 그거는 태풍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 그 중심을 무슨 관역 맞추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뭐 목포로 상륙한다고 그랬다가 부산으로 상륙했다거나 이러면 좀 그것도 사실은 태풍의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 거리인데 네. 이번에는 시종일관 기상청이 한 3, 4일 전부터 예상했던 진로대로 그대로 남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통영 부근,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이 들어간 이제 그런 격의 진로를 보였는데 어찌됐건 제주도는 지금 파란 하늘 보이고 바람 잦아들었고요. 네.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러니까 아까 상륙했다는 통영 부근도 바람과 비구름이 벌써 사라졌거든요. 지금 이 태풍은 아마 한두 시간 안에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남부 지역 쪽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김승배 본부장께서는 뭐 한두 시간 안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경상북도 동해안과 그런 경상남도 동해안에는 이 태풍 전에 진행하는 앞두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강한 그런 비구름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우리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 지역은 벗어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네. 비구름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그래서 우선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그렇고 그러면 바다도 우리나라 바다고 울릉도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까지를 고려한 앞으로의 태풍 어떤 조심해야 될 지점은 경상남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동해안 그리고 동해바다 또 울릉도 독도가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앞으로 한 4-5시간 정도는 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 밑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제주도는 태풍 영향권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12시쯤이면 이제 부산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오후 1시쯤에는 네. 울산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이 계속 좀 피해가 우려가 되겠죠? 그렇죠.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상남도 동해안과 경상북도 동해안은 많은 비구름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륙 그 지역은 앞으로 지금부터 적어도 한 1시간, 2시간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시경이면 부산을 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거보다 약간 좀 위로 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태풍의 중심을 찍는 어떤 부석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도의 위치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11시 20분을 오전 11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1시간 이내에 이 우리나라 내륙을 태풍의 중심이 거의 빠져나갈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파도도 네. 거세게 치고 있고 네, 나무가 동해상은- 넘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전신주가 넘어갔다는 얘기도 네. 있는데 네, 상당히 위력이 오늘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상황이었죠. 제주도 지날 때 또 이 정도의 새벽과 아침의 태풍의 위력은 시속 한 100에서 110km 정도의 강한 바람의 힘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뽑히고 기와짝이 날아가고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는 바람의 힘이었죠. 아마 이제 피해가 집계가 되면 더 많은 어떤 그런 재산상의
피해가 집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문제는 소중한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이 당초 저희가 태풍 세력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한반도로 접근하면서는 위력이 다소 약해졌다. 이렇게 네. 예보를 네, 전해 들었는데 지금 피해 현황들을 보면 세력이 그렇게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만약에 저 남쪽에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그 힘을 가지고 만약 제주도 지나고 우리나라 남해안 접근했으면 예.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큰일 나죠. 그런데 이 태풍이 당연히 북상을 하면서 약해지는 건 원리는 예.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팽이가 장애물이 없는 매끈한 얼음 위를 돌다가 돌뿌리에 탁 걸리는 그런 그러면서 태풍이 회전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 태풍이 제주도를 오늘 새벽 지나면서 분명히 태풍이 어떤 힘을 많이 잃었고요. 또 남해상 지나서 이제 통영 지나면서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물을 지나면서 약해지고 또 태풍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이제 찬공기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네. 부근에 그동안 상하층 간에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와서 이제 거기에 부딪히는 격인데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제주도 그다음에 지리산 또 경상남도 이 지역에 어느 지역적인 영향으로 300에서 한 400mm 비가 내린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원인으로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한여름 8월 달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가 더운 공기 속이 아니라 예. 이미 찬 공기가 덮여 있는 데서 와서 거기다 부딪히는 이런 가을 태풍.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을 태풍 하는 건데요. 또 수학기 앞두고 어떤 피해 이제 이런 것이 가을에 오는 태풍의 그런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예, 뭐 시기나 경로 등을 봤을 때는 2년 전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차바와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전개 양상도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강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동해안 지방과 그다음에 동해 바다 물론도 독도 입장에서는 결코 태풍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륙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태풍의 어떤 본류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끝을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 내륙은 놓으면 안 되겠고요. 동해 바다와 울릉도 독도는 앞으로 한 4-5시간 더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태풍의 일생 중에서 거의 한 100으로 본다면 한 80%의 일생은 지났고 예. 앞으로 한 20% 정도의 남은 그런 힘과 위력을 경상북도 동해안, 경상남도 동해안과 예. 동해 바다에서 위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일본을 덮쳤던 태풍 짜미 때도 확인을 했었지만 뭐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번 콩레이도 유독 위력이 강한 편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태풍. 자, 원래 이제 그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을쯤 되면 우리나라 정도에는 이제 찬 공기가 놓이게 돼서 과거에 태풍을 관측하고 네. 분석하기 시작한 역사 이래 그게 한 10년대 초반인데요. 10월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거나 영향을 제품 개수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네. 8월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10월달,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10월 태풍이 이제 가을 태풍. 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영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는 원인으로 그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태풍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전망할 때 네. 10월 초까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접근한 태풍이 뭐 반드시 내년에도 또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가을철에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태풍의 어떤 그 접근이 확률적으로 기상학적으로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워낙 지금 가을 태풍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다 보니
네. 이 콩레이가 지나간 이후에는 그럼 과연 안전한가? 한반도에 네, 더 이상 네, 태풍이 네. 없는가? 뭐 이런 네. 걱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올 것인가 매우 궁금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콩레이 지나고 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북쪽에서 극지방으로부터 그 극제트 기류가 지금 내리꽂듯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9월과 10월 상순에 덮었던 공기보다 더 차가운 공기에 우리나라가 놓이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날씨 자연에서는 뭐 100%라는 게 없지만 이 태풍 콩레이 이후에는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은 계절적으로 10월 이제 오늘이 6일이고 뭐 10월 10일, 20일 들어가는데 낮아진다. 그래서 이번 콩레이가 올여름 한반도에 영향을 준 마지막 태풍이 될 가능성은 그러한 여건 때문에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낮 기온은 인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1년 중 가장 쾌적한 그런 공기 속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런 원인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콩레이 이후에 지금 26호가 지금 발생해서 활동하고 있는 태풍은 아직은 없거든요. 남쪽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찬 공기에 덮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2월, 1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태풍이 온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 원인이 이제 아주 춥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추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이례적으로 과거보다 그 바닷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콩레이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승배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태풍 상황이 바뀌고 있을 테니까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이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상륙해서 경남을 관통하면서 지금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 현재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은 경북 경주와 포항 일대입니다. 오전 11시 현재 포항은 162.8mm, 경주는 143mm, 또 울산은 85.1mm, 부산은 64.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제주도와 또 남부의 서쪽 지방, 또 전남, 목포, 광주 등의 지역은 비가 점차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파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경남 통영의 파고는 10시 반 현재 12.4m, 거제도는 12.3m, 또 전남 여수 거문도는 10.8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또 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태풍이 통영에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보를 전해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뭐 세력이라든지 경로가 좀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태풍 콩레이의 최대 풍속은 초속 32m, 또 강풍 반경은 330km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렇게 약해지지 않은 건데요. 다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12시에 부산, 또 1시에 울산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정면으로 겪은 제주도에선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가장 많은 비가 왔는데요. 태풍의 영향권에 든 이후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 윗세오름이 724.5mm로 10월 1일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주 토암산은 359mm, 지리산은 33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또 경상남북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돌풍이 올 것이고 또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지금 또 우려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입니다. 오후 1시쯤에 울산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 태화강 둔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도열 기자, 조금 전 연결 때보다 비바람이 좀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0분 전쯤에 연결할 때보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는데 바람은 훨씬 세차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이 잠잠하다가도 한 번씩 세차게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아주 휘청거릴 정도여서 이 태풍이 울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걸 몸으로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우산을 펴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수 2그루가 쓰러져서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 울산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12편이 결항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있는 곳이 울산 태화강인데 이 태풍 차바 때도 피해가 컸던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가을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이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이 저지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콩레이도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울산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강변 주차장이라든가 산책로 그리고 잠수교 등은 모두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태화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태풍 차바 때 이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겨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어제부터 나와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시장을 가보니까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고 오늘 장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상인들만 나와서 보초를 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부산에 다가가고 있는데 울산에도 곧 도착을 하게 되겠네요. 네, 울산 지역에 가장 근접한 시간 오후 1시로 예상됩니다. 울산은 전날까지 70mm, 오늘은 80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삼동면 지역은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200mm 가까이 될 정도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 늦은 오후까지 울산 지역에 약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울산 지역 항구에서는 해일과 높은 파도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도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고속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 또 경북 청도군에서는 불어난 강을 건너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도심 옆 하천 도로 4곳이 현재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의 행사나 축제들도 모두 대부분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윤영탁 기자와 태풍 상륙 속도가 이번에 조금 빨라졌는데 어제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졌다고 전해드렸는데 좀 원인을 좀 짚어보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이번에는 태풍 상륙 속도가 좀 변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아까 경로 얘기를 하다가 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그 태풍 솔릭과 8월 달에 왔던 태풍 솔릭과는 달리 이번 태풍 콩레이는 경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상륙 직전, 그러니까 어제 그제부터 어디로 상륙을 하느냐, 또 상륙을 하느냐 아니면 그 남해상으로 지나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됐었는데 네. 사실 오차 범위, 그러니까 예상 경로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오차 범위가 수백 킬로, 100여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오차 범위에 있다고 봤을 때 이번 태풍 콩레이는 경로가 크게 변하는 태풍은 아니었다. 네. 대신 말씀하신 대로 상륙 속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부산에 도착하는, 부산에 근접하는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오후쯤에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하루 정도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가 바뀐 적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하루 정도씩 빨라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역시 태풍이 복잡한 변수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 하나 영향을 안 미친 게 없겠지만 몇 가지 네. 정리를 해보면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의 경로나 속도는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고기압은 비가 내리지 않고 높고 저기압, 특히 태풍은 굉장히 세력이 센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태풍 그 구름대, 그 기압대의 크기나 위력으로 봤을 때 고기압이 훨씬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력이 센 태풍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솔릭의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 게 고기압의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네. 고기압이 마치 혀를 이렇게 내민 것처럼 앞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나면서 속도가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시속 4km 정도로 해서 그때 굉장히 세력이 그랬었죠. 약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풍 콩레이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모양이 굉장히 완만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상청의 설명이었는데 예. 완만한 모양,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모양이 완만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속 10km 내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가을, 그러니까 여름이 한참 지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중심을 두고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태풍을 맞기 전까지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져서 회전력이 세지면 그만큼 태풍이 거기 얹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도 빨라진다. 이게 기상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추가로 제보 영상을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좀 제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와, 도로가 다 잠겼네. 경북 영덕의 모습인데. 네, 이것도 이제 보면 제보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네. 이게 물에 잠긴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들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주변에 찍혀 있습니다. 네. 근데 차들을 보면 바퀴가 거의 다 이제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면서 이후에 이런 포트홀 현상까지도 우려된다라는 네. 그런 제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보하신 분도 뭐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네요. 다음 영상 볼까요? 거가대교 영상이네요. 네, 부산의 거가대교 영상인데 지금 차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로변에 차 사고가 나서 지금 도로가 통제된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네. 이게 제보자분의 그 전원에 따르면 이 다리를 건너는 중에 뒤늦게 좀 통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부산에 이제 침수와 강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도로 곳곳이 또 통제가 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량이 완전히 저렇게 갓길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셨고 다음 영상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영상입니다. 네, 이거는 바닷가 쪽을 찍은 건데 지금 예. 파도가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방파제가 밑으로 살짝 보이는데요. 방파제를 거의 지금 넘을 듯이 거의 이제 넘어오고 있죠. 이렇게 높게 치는 모습이고 바람이 세서 이 인근의 도로 안전판 같은 것들이 예, 지금 이 파도도 방파제를 완전히 넘어온 것 같네요. 이미 넘어와서 뭐 도로까지 다 덮치는 모습입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그 남해안 일대에 최대 10m까지 파도가 칠 수 있다고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이 좀 외벽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것도- 남구의 대연동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건물 외벽이 거의 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서 건물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외벽이 떨어져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지상에 지금 주차돼 있는 차 위로도 외벽 덩어리가 그대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에 또 균열도 상당히 심해 보이고요. 예. 이 이후에 이제 주민분들이 좀 대피를 하셨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건물 잔해들이 차량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마감재로 싼 걸로 보이는데 거센 바람에 다 뜯겨 나간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차량을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보자가 운전 중에 앞에 그 트럭 한 대가 있는데 이 트럭 위에 가로수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가지 못하고 잠깐 정차해서 지금 찍은 영상으로 예, 보입니다. 부산 진구 중앙대로의 모습인데 지금 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저 트럭 차량 위에 이 나무가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쓰러져서 그대로 덮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바람의 속도가 지금 충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이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초속 20m만 넘어도 저렇게 가로수가 지금 뭐 이렇게 기둥이 굵진 않아 보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바람에 큰 영향을 받았을 거고 초속 20m만 넘어도 저렇게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보행 길을 걸으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겠지만 이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태풍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환희 기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전 11시 기준 피해 상황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과 침수 피해, 시설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23동, 도로 31곳 등 61군데가 한때 침수됐고 교통신호기 10대도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부터 서귀포시 1,148가구가 정전됐는데 현재까지 40% 정도 복구가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김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수위는 발령 기준인 1.5m를 넘어 2.08m에 달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도로나 항공기 운항도 지금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제주 서귀포 삼방산 진입도로와 울릉군 국지도 90호선 등 총 19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는데요.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97개 항로의 여객선 16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2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324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5개 국립공원 522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 커피축제 등 가을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다만 오늘 여의도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오후부터는 서울 지역의 비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보여서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어환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피해 상황들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더 피해가 늘진 않을까. 특히나 12시쯤이면 부산에 이제 태풍이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오후 1시쯤에는 울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곳들입니다. 네, 그럼 기상청에서 11시에 발표된 지금 이제 태풍 영향권 한참 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이나 뭐 그런 예상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차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이나 수도권 그런 등지에는 비가 오후부터는 그칠 걸로 지금 예보는 돼 있는데 이게 11시 발표입니다. 근데 태풍이 빠져나간 다음에도 또 어떤 또 변화를 일으킬지 이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예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상 강우량은 지금 강원 영동과 경북 또 울릉도 쪽에 지금 예상 강우량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 11시 기점이니까요. 그래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11시 기준 현재까지 강수량 현황인데 네. 포항이 162.8mm, 경주 143mm, 울산 85.1mm, 부산 67.4mm입니다. 예상보다 뭐 비가 많이 안 온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제주도는 700mm 넘게 왔으니까요. 아까 계속 설명을 해드린 대로 태풍이 가장 위력이 셌을 때 만나는 게 제주도고 거기에 있는 한라산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거고 사실 태풍이 계속적으로 수증기를 공급받지 않는 이상은 비를 계속 많은 비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상 강우량이 생각보다 기상청은 많은 곳은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mm 안팎, 250mm도 예보를 하고 했는데 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또 바람이 세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11시 기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두어 시간 정도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그 태풍 피해 지역들의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산 동백섬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12시가 가까워 왔는데 뭐 한눈에 보기에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네, 상공에 구름도 굉장히 짙게 껴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도도 그러니까 예보의 파도 최고의 높이가 10m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10m지 실제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더 크고 위력적이거든요. 네.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2016년 태풍 차바 역시 그 해운대에 큰 피해를 줬는데 그때 영상을 뭐 기억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파도가 차량을 덮치기도 하고 또 아까 스쿨버스를 제보 덮치기도 영상에서도 하고. 확인을 했었죠. 예,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파도가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파도가 해일처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태풍의 그 위력 또 강풍 반경 또 강도가 예상보다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에 거의 소형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는 약한 태풍 또 소형 태풍으로 약해질 걸로 네. 예보가 되긴 했는데 지금 기상청 발표를 보면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한반도를 완전히 중심이 빠져나갈 걸로 예상되는 그 시간까지도 중심 기압이 980 헥토파스칼이고 예. 또 강풍 반경이 310km 또 중심에선 최대 풍속 29m의 거센 바람이 불거든요. 예. 이게 예상보다 제가 어제 확인했던 예상보다 확실히 셉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다 통과를 했는데도 태풍의 위력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오후까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뭐 부산이나 울산에는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 것이고 네. 비도 계속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태풍이 상륙을 하면 강도가 약해진다, 또 예. 세력이 약해진다 이런 걸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풍의 같은 경우는 공기 또 바람이 돌면서 강하게 돌면서 생기는 저기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육지 바다보다는 육지에 접근했을 때 회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그 구름의 회전력이 떨어지면 응축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력이 확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콩레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도 세력이 센 편이고 상륙한 뒤에도 크게 약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일본 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세력이 좀 세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도 중형, 강도는 중형이고 크기도 중형, 그러니까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는 강한 중형의 태풍이다.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에 솔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졌었는데 그때와는 좀 양상이 달라졌군요. 네, 그때도 태풍의 중심은 바다에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태풍 반경에 그 진도, 그러니까 또 전라남도 그 해안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계속 회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동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랑 비슷한 시속 한 4km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태풍이 거의 소멸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약해졌고 예. 그래서 일부 인터넷에서는 뭐 선풍기 3단을 튼 것보다도 바람이 약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네. 우리나라를 지나칠 때 비 한 방울 안 온 곳이 많았을 정도로 예, 태풍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의 제보 영상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울산 남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영상이 전반적으로 되게 뿌옇게 흐려 있는데요. 이게 비바람이 거세게 날리면서 이제 찍는 화면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 제보자분께서 이걸 찍을 때 건물 흔들림이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건물이 또 흔들릴 정도였다.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바람이 거세고 또 바람에 나무가 뽑혀서 지금 예, 또 저곳에도 도로 저렇게 한가운데, 도로 예. 한가운데 나무가 저렇게 뽑혀서 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예, 차량들도 당연히 뭐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부산 북구의 모습인데 이 간판이 저렇게 완전 기울어서
언제라도 지금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가 북구 구포의 성심병원 인근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저 건물 간판이 흔들려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기준으로 너무 간판이 흔들려서 119에 이제 신고를 하고 119에서 도착을 했는데 예. 그 아직까지도 좀 안전 조치를 못 하고 있다라고 또 제보자분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예. 빨리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안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영상입니다. 계속 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간판 사고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파도나 뭐 해일 같은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이 일반 행인들 또 이렇게 비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에 부딪히면서 또 시설물에 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각별히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기상청에서 그 태풍 콩레이의 이동 예상 경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가장 최근에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오후 12시 반쯤에 12시 반쯤에 울산과 포항 사이를 거쳐서 태풍이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상했던 경로는 예. 부산 북부, 부산 위쪽으로 20km 정도, 또 울산 아래 그 사이로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약 30분 정도 남은 거니까 지금 부산은 태풍의 중심이 지나고 있다, 아니면 네. 거의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좀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봐야겠네요. 예, 많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랑 포항 사이니까 경로 자체도 더 북쪽으로 수정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예. 이건 아까 이 태풍 콩레이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 태풍 역시 떠 있는 구름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밖으로 밀리는 성질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좀 밀리는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속도가 빨라서 경로가 약간 더 북쪽으로 치우쳐진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시 30분쯤 포항을 거쳐서 태풍 콩레이가 빠져나갈 예정이라는 기상청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 30분 정도 빨라진 거고요. 거의 이제 바닷가랑 인접하고 있고,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40km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40km면 거의 차로 이동하는 속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고 뒷부분의 반경이 300km 정도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12시 반에 중심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뒤에 약 2-3시간 정도면 태풍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15시에 완전히 벗어났을 때도 중심에서는 초속 29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태풍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12시 반쯤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추가로 특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저녁 8시 뉴스룸 시간을 통해서 태풍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비바람이 워낙 세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파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